자, 우리가 많이 살펴보는 HLB 그룹주들인데, 자, 나노코박스 백신에 대한 유통 등록서 발급을 검토한다고 합니다. 이 얘기 좀 지겹죠, 이제. 솔직히, 그죠? 이게 몇 달 전부터야. 지금, 그죠? 유통 등록서 발급하고 그 승인 난다는 얘기가, 그죠? 아, 자, 이게, 그죠? 김혜진님 잠깐 설명해 드릴게요 하고요. 자, 어쨌거나 나온 거니까 보겠습니다. 자, 베트남 정부 사무소가 3월 18일 부덕담, 이걸 부득담이라고도 하거든요. 부득담 총리, 부득담 총리 그렇더라고요. 어쨌거나 이 부득담 부총리의 나노코박스 백신 유통 등록서 발급 검토 결과에 대한 의견을 전달하는 이 문서를 발행했다고 합니다. 자, 뉴스는 항상 참고사항이에요. 저는 회사에서 정확하게 공시 나올 때까지는 다 참고로 해요, 그냥. 아, 저거 나오니까 무조건 날아갈 거야, 이렇게 생각 안 해요. 자리 지켜져 날아가는 거예요. 자, 베트남 언론 VOV라고 그래요. 여기 따르면 정부사무소가 2022년 3월 18일 어제죠. 이 문서 1685라고 그래요. 이걸 발행했고 백신 유통 등록서 발급 검토 결과에 대한 이 부득담 부총리의 의견을 전달했다고 합니다. 이 부총리가 자, 나노젠이 등록 제조한 코로나19에 대한 나노코박스 백신의 유통 증명서 신청 심사 결과에 대한 보건부의 보고를 문의했다고 합니다. 실질적으로 제 생각은 나오긴 나올 것 같아요. 솔직히. 나오긴 나올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HLB가 움직이는 건데, 자, 어쨌건, 이렇게 이제, 이 부총리가 이렇게 얘기하면, 이거를 빨리 이행한다는 얘기죠, 얘기가, 그죠? 우리도 관공서에 뭐 어떤 걸 내면, 처리 기간이라는 게 정해져 있잖아요. 14일이면 14일, 7일이면 7일. 그 안에 해결 안 해주면, 이렇게 안 된다고 하든, 거절을 하든, 승인을 하든, 그 정해진 날짜에 결정을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안 하면 이제 담당자, 징계받죠. 자, 근데 어쨌거나 HLB가 추세를 주봉에서 틀어놨다. 자, 이렇게 되는 거죠. 항상 어떤 이 뉴스, 그리고 어떤 소문 말고 뉴스 하는 거예요. 하고 공시 이런 건 개인이 제일 느려요. 무조건 꼴찌예요, 개인이. 모든 정보는 개인이 제일 꼴찌라고 그랬죠, 제가. 이런 거에 대한 정보는 제일 세력들이 제일 빨리 알아요. 제일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라 세력이라는 게 말 그대로 기관일 수도 있고 외인일 수도 있고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얼마 전에 투자주의 맞았죠. 금요일날. 이 투자주의 맞은 이유가 그거죠. 단일 계좌. 어딨냐? 한 며칠 전에? 제가 영상 올려드렸죠. 이거, 그죠? 그래도 투자주의 맞았다고, 그죠? 이렇게, 그죠? 특정 계좌군 매매 관여 가다 종목으로 HLB가 이렇게 투자주의를 맞았습니다. 저분들이 세력분들일지 아닐지는 모르겠어요. 중근당 할 거예요. 맞았는데 어쨌거나 세력분들이면 더 좋고, 자, 그러면 이 친구가 왜 여기서 오두선을 돌려놨지? 이제 생각을 해봐야죠. 왜 여기서 추세 턴이 이루어졌을까? 과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저도 개인적으로. 얘 뭐 있구나. 뭐가 있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단일 계좌도 자꾸 받고 있고, 저 예전에 시그네틱스 한번 설명드렸잖아요. 그죠? 자꾸 단일 계좌 주의 맞고 뭐 한 계좌 어쩌고저쩌고 규정 날라갔다고 4배인가? 근데 어쨌거나 여기서 단일 계좌 자꾸 얘기 나오고 있고 추세를 전환했고 턴을 해놨다는 얘기는 우리가 지금 소식은 모르지만 뭔가 있다는 얘기죠, 뭔가. 다음 뭐 이렇게 뉴스 같은 거 신경 쓰기 싫으면 오선이 따라 올라가겠죠, 당연히. 지금부터는 오선 10선만 안 깨면 이 친구가 완벽하게 추세 턴을 이뤄놓은 거예요. 물론 이렇게 된다고 해서 바로 여기 이렇게 되면 또 좋긴 한데 급등하고 막 이렇게 되기보다는 아까 그 부검약품 보여드렸죠. 우리 주봉 기준으로 보는 거예요, 지금. 주봉 기준으로 보는 거예요. 일봉이 아니라 자 이렇게 보면 이런 과정. 자 똑같이 설명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추세 전환과 턴이 이루어졌습니다. 부광약품이 지금부터는 이거 맞고 떨어지고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될 확률이 있어요 라고 말할 건데 그러니까 진짜 그렇게 됐죠. 이렇게 됐죠. 올려놨죠. 이렇게 완벽하게 이루어진 거 이제. 그러면 HLB도 물론 안 그럴 수도 있지만 차트가 다 똑같이 되진 않으니까. 근데 맞고 떨어지고 대량 거래 터지고 나노코박스 유통 어떻게 됐어 올라갔다 조정 받고 떨어지고 이격 모이고 이렇게 될 확률이 굉장히 크다는 거예요. 이렇게 될 확률이. 그러니까 이거를 미리 알 수는 없지만 차트를 많이 보다 보면 그러니까 이제 시청자들 뭐 물론 엄청 오래 하시고 저보다 잘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차트를 오래 보다 보면 이런 게 보여요. 제 앞으로 저렇게 올라가겠구나. 뭐 이렇게 왔다 갔다 떨어지고 올라가고 20주선 이격 모이고 뭐 돌파 안착하고 그러면 난 그때 사야지. 뭐 이렇게 이런 게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과정이 충분히 있는 거고 이 과정을 끌고 일봉으로 오면 어떻게 되냐면 지금 추세 유지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그죠? 눌렀다가 나노코박스 어쩌고저쩌고 빵 이게 되겠죠, 그죠? 그럼 눌림 목 주고 쉬고 뭐 이제 어차피 이제 백신이 포화 상태니까 뭐 또 이렇게 지지부진하다가 다시 이렇게 올라가 또 대량 거래 빵 가만히 기다렸더니 주봉에서 20주선에 딱 올려놨네. 추세가 완벽히 틀어진 거죠. 그러면 이렇게 틀어주면 그때부터는
웬만하면 이제 안 무너져요. 밑으로 또 이렇게 쭉 올라갈 확률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HLB는 이렇게 보는 게 제일 좋아요. 어제 말씀드린 대로 그 대표이사님도 리보세라닉 관련해서 그저 어제 말씀드렸죠. 이렇게 FDA 또 출신의 어떤 분을 잘 영입을 하셨고 리보세라님에 대한 행보도 굉장히 좋죠. 이렇게 보면 유엔 산학이 왜 말씀드리냐면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회사 큰 돈을 들어서 투자를 했는데 이 회사가 엉망이 아니라는 거죠. 이런 관점에서 보는 거예요. 전임암에 대한 얘기 이런 것 좀 제가 처음에 살펴드렸죠. 그죠? 어쨌거나 방사능 치료하고 이 리보세라닉 같은 표적항암 치료제 이렇게 했을 때 전이암 치료에 굉장히 좋은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런 뉴스도 저거 떴다고 저런 뉴스 한다고 저기 올라간다는 거야 떨어진다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표적항암 치료제에 대한 시장이 그만큼 좋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엉뚱한 시장의 길을 걷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지금 HLB가 그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단지 딱 하나 걱정되는 건 이 재무가 좀 걱정이 돼요. 재무. 5년 이상 뭐 이렇게 걸리지 않겠죠. 이거 예약백 지금 5년째인데 자, 그게 걱정되긴 한데 연결 재무제표라 FA 들어오고 노터스 들어오고 라면 괜찮을 것 같아서 큰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자, 어쨌거나 HLB는 그 길을 걸을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바로 올라가주면 좋은데 어느 정도 바닥은 다지지 않았나를 생각해보고 HLB 생명과학도 어느 정도 다져주고 마찬가지로 주봉에서 턴을 해놨기 때문에 뭐 다음 주에 꼬리 달고 있어도 올라올 수 있는 확률이 높아요. 꼬리는 달아도 조정해주고 돌아나가주고 이격 모이고 뭐 대량거래 터지고 돌아나가고 뉴스 뜨고 아마 이렇게 될 겁니다. 자, HLB 테라퓨틱스는 마찬가지로 많이 떨어져 있는데 여기서 HLB가 들어왔다고 그랬죠. 바닥권이니까 뭐 믿고 기다릴 수밖에 없어요. 여기서 뭐 어떻게 할 건 없어요. 오히려 만약 HLB 테라퓨틱스 투자하실 거면 그냥 매달 꾸준히 모아가시면 돼요. 이런 데가 아니잖아요. 그죠? 위치가 낮잖아요. 낮기 때문에 오히려 매수할 만한 타이밍인 거고 자, 노터스는 투자가 이쁘다고 그랬죠. 이 친구. 자, HLB 관련주로 하다 볼게요. 자, 딱 뚫어놨습니다. 이 밑으로만 안 떨어지면 돼요. 주봉에서도 제일 깔끔해요. 앞전에는 매물대 싹 소화시켰죠. 여기서까지 빠이빠이. 안녕 시켜놓은 거예요. 그러고 다음 주에 우선 따라 올라가고 우선 꼬리 찍고 올라가면 다시 매수 이렇게 하면 돼요. 추세가 제일 이뻐요. 이게 추세죠. 자, 주봉에서 상승 추세. 이렇게 그죠? 상승 추세죠. 주식은 상승 추세에서 일봉에서 음봉 떨어질 때 상승 추세에서 음봉으로 떨어질 때 보고 사는 거예요. 이렇게 양봉에서 하지 말고 HLB 파워는 HLB 그룹은 아니지만 그러니까 앞에 이름이 영어로 안 바뀌었죠. 외곽이 돼서 그죠? 이렇게 보면 자 20개월 선 위에 돌파해주고 있기 때문에 자 앞으로는 추세가 유지가 되고 역시 완벽하게 턴 해놨습니다. 박스권이죠. 이렇게 이 자리. 그러니까 만약에 1450원대면 매수 1800원, 1900원대까지는 또 갈 확률이 좀 있습니다. 자 HLB 제약하고 넥스 사이언스를 볼 건데 자 HLB 제약도 이렇게 보면 대바닥 찍어줘. 이렇게. HLB 제약이 혹시 감기약 만든다는 얘기 못 들어봤어요. 내가 찾아보니까 없던데 요새 감기약 때문에 난리라 그 테마로 묶이면 좀 갈 것 같은데 HLB 제약 감기약 안 엮여 있나? 공부를 좀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어쨌건 보면 대바닥권인 자리를 이렇게 두 달째 잘 지켜줬고 이 자리가 예전에 뚫어놓은 자리이기 때문에 이 이상 깨지 않을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저 자리 깨기는 좀 힘들 것 같고 저점이 10,000원대 안 바뀌겠죠? 주봉에서 추세턴 했습니다. 돌려놨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맞고 떨어지고 돌파하고 안착하고 이격 모이고 일봉에서도 턴 해놨기 때문에 괜찮아요. 예전에 이제 몰리신 분들도 이제 뭐 지금은 뭐 사실 그렇게 되기보다는 실질적으로 돌아나갈 확률이 더 커요. HLB도 이제 됐어요. 몇 번 고생했어요. 제가 징글말도록 고생시키는 것 같아요. 그죠? 자, 넥스사이언스가 나노젠 나노코박스 관련해서 한번 빵 때릴 것 같아요. 느낌은 또 그린데 일단 살짝 깼다 돌려놨거든요. 근데 제 생각엔 변함이 없어요. 물론 이 친구가 아까 설명드렸죠. 똑같죠. 자, 10배. 바닥 가격에서 10배 올랐어요. 자, 3,500원 정도 하던 친구가 35,000원을 갔습니다. 주가가 10배 오른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친구가 다시 뛰었다. 물론 주식은 밑에서 10배도 가고 20배도 가요. 이건 누구도 몰라요. 근데 저라면 얘가 나노젠 나노코박스 관련해서 빵 떴다 이 정도. 그럼 좀 매도할 것 같아요. 지금 여기서. 뭐 더 들고 가실 분들은 가셔도 되는데 당연히 20개월 선 깨면 큰일 나는 거고 이거 뭐 엄청 큰일 나는 거예요. 그냥 쭉 밀려요 밑으로. 이 20개월 선에 대한 얘기는 제가 많이 해드렸죠. 근데 만약에 나노젠 관련해서 이 친구가 이렇게 올라갔다 거꾸로 올라가면 빵 때렸을 때 너무 욕심부리지 말고 딱딱 다 차익 실현하고 굳이 지금 월봉 밑에 이런 데서 있는 종목들 많은데 아까 제약바이오도 제가 여기 있는 거 많이 말씀드렸잖아요. 여기 있는 것도 많은데 굳이 이런 데서까지 살 필요는 없거든요.